세계 경제 이슈를 분석하는 주식 투자자들의 동반자 서학당입니다. 미국 시장 주가가 열흘 전하고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그 지난 일주일 사이에 3% 가까이 오른 날 하루, 또 그만큼 떨어진 날 하루,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정말 이 온탕냉탕을 오갔었거든요. 우리 시장도 이제 비슷한 모습을 보였었고요. 자, 왜 그럴까? 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게 문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차분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복기도 해보고 앞으로 일어난 일 전망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저희가 그 경제평론가 정철진 평론가를 모셨습니다. 진투자 컨설팅 대표를 지금 맡고 계신데, 자,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최근 금융시장의 움직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어떤 것인지 한번 찬찬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그렇죠. 커가지고요. 네, 또 운영을 하는 쪽에서도 상당히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어쨌든 그 메커니즘에 무엇이 들어가 있나 그런 네. 것들을 좀 최대한 쉽게 그렇게 설명해 드립니다. 딱 한 가지 만약에 질문을 드린다고 네. 하면 결국 이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시장 흔들었던 게 미국 국채 금리, 네. 그것도 이제 10년물 장기 네. 국채 금리의 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주식시장 흔든 거 맞는 거죠? 현재로서 그렇게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금리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 네. 옛날에 이제 정책금리라는 말도 그렇죠. 많이 썼습니다. 제가 예. 이제 2000년대에는 이제 기자였었는데 네. 그때는 정책금리라고도 쓰고 뭐 기준금리라고 썼는데 이제 이것은 연준이 정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네. 것이고 이제 그 시장에서 책정되는 금리 이걸 이제 시중금리 혹은 시장금리, 채권금리, 또 채권 수익률 이렇게도 또 이제 채권 전문가들은 이제 쓰시기도 하는데 그렇죠. 이제 그거의 대표 주자는 바로 말씀하신 10년 만기 이제 미 국채 수익률, 미 국채 금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정책금리, 시중금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10년물은 그 중앙은행의 의지대로 잘 움직이지 않는다, 뭐 그렇게 해서 붙여진 표현이죠. 마에 1.5%를 놓고 한번 공방전이 있었고 네. 그것 때문에 변동성이 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1.5%가 중요했었느냐? 네. S&P 500의 이번에 예상 실적을 감안한 이 배당 수익률이 1.5%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의 입장에서는 이 주가라는 거 등락이 있잖아요. 그런 위험을 감내하고도 그 배당 수익률의 1.5를 먹으러 주식에 있을래? 아니면 좀 안전하지만 확실한 1.5를 뭐 금리 따먹는 거죠. 그렇죠. 좀 있을래라고 해서 그 1.5라는 레벨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봤었고 일단은 이 소위 시중 금리가 오르는 현상 이제 일어난 거잖아요. 네. 그 이유는 대체 뭐라고 봐야 되나요? 돈을 풀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뭐좀 무자비하게 돈을 풀고 있지 않습니까? 네. 1조 9천억 달러의 뭐 경기 부양안 외에 그거 뭐 상원 통과하자마자 또 나온 얘기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3조 달러의 추가 인프라 투자를 또 푼다고 하고 그렇죠. 근데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으로만 코로나19 이후에 재정으로만 푼 걸 생각해서 그렇지 길게 보면 우리가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 터지고 2009년 넘으면서부터 이제 1차 양적 완화, 10년, 11년 하면서 3차 양적 완화 한 돈, 또 매달 사고에 있는 돈, 그 테이퍼링 조금 하다가 못했거든요. 걷어들이고 그렇죠. 그 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 네. 이 돈까지 지금 합쳐지면서 어마어마한 돈이 풀렸고 그것이 참 신기하게도 그런 많은 돈이 풀렸음에도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이 안 나왔거든요. 비로소 이번에 백신과 함께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아지고 실제로 유가가 오르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슬금슬금 오르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물가 상승 나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이제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시중 금리가 올라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앙은행이 계속 차분해도 된다라고 이제 사인을 계속 줌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 올라가는 거는 뭔가 중앙은행을 못 믿는 거 아닌가요? 중앙은행의 말을 못 믿거나 아니면 중앙은행의 능력을 못 믿거나 하고 금리 인상이 아니라 테이퍼링 지금 매달 사고 있는 거 그 테이퍼링을 축소할 때도 적어도 3개월 이전에 계속 신호를 주겠다라고 이제 계속 우리한테 그렇죠. 사인을 주고는 있는데 두 가지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연준이라는 곳, 미국의 FRB 연방준비제도라는 곳이 지금은 굉장히 선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굉장히 중요한 순간마다 양털 깎기의 이 핵심 주역이었단 말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달러를 왕창 뿌리고 금리를 내려가지고 돈 더 써, 뭐 더 흥청망청돼.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 하나 트리거 잡아가지고
쭉쭉 금리 올리고 순간적으로 딱 돈 꺼내 들어가지고 우리가 빚 많이 진 사람들을 그대로 파산시킨 다음에 또 저가에서 받고 그거의 주체 세력이 연준이었었는데 최근에 한 2, 3년간의 연준은 거의 천사의 이미지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직도 저 연준을 믿어도 될까라는 이제 그런 시선이 하나가 좀 남아 있는 것 그거는 같고. 말을 못 믿는다는 그런 쪽인 거죠. 네, 저러다가 언제 또 돌변하겠지라는 그런 상황이 하나 있고. 네. 근데 두 번째는 뭐 연준과 상관없이 그 정반대죠. 이제 이 연준의 능력치를 벗어났구나. 네.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은 그냥 나오는 거구나. 네, 이제는 저렇게 많은 천문학적인 달러를 풀었기 때문에 이제 물가 오를 일밖에 없겠구나라는 거에 배팅하는 그 정말 양극단적인 시선이 공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평균 물가 인가요? 목표죠. 네, 목표제. 그게 결국에는 몇 년치를 같이 합쳐서 평균으로 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네. 작년에 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사실 올해 올라도 그건 신경 쓰지 마라.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 오른 것도 3년치 같이 봐서 평균을 내야 네. 되니까 네. 오른 거에 3분의 1 정도만 보면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죠.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물가가 진짜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만약에 2.5가 나오더라도 이거는 기저효과라고 해서 네. 이 상승률이잖아요. 그 기준 대비 오른 폭이기 때문에 음. 이거는 또 연준이 이거는 이제 인정 안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년이 걸린다라는 게 그냥 나온 소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연준의 하나의 입장, 뭐 로직과 상관없이 돈을 많이 풀었고 여기에서 유가만 튀어오르기 시작하면서 물가 상승이 나오고 이 코로나19 관련 백신이 효과가 돼서 보백 소비가 나오게 되면서 설렁탕 10,000원짜리 설렁탕이 이제 12,000원, 13,000원 되게 되면 이제 시중 물가는 오르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때 오를 때 그 어느 순간 거기가 이제 위기의 그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우리가 이 마인드는 늘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기준이 되는 그 금리 네. 수준 한번 좀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관심을 받았던 건 1.5를 넘어가느냐 네. 아니냐 네. 하는 게 한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네. 또 어떤 분들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이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 각각의 숫자의 대체 의미가 어떤 건지 네. 뭐 그걸 한번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2%는 네. 연준이 그동안 말했던 인플레이션의 기준이 되는 2%를 얘기하는 건데. 물가 목표죠. 예. 네. 근데 뭐 어떤 분은 이제 2007년, 8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소비자 물가 상승률 뭐 4%, 5% 이 정도였었고요. 그랬었죠. 예. 2008년에 기준금리만 거의 5%대였었고요. 네. 시중금리 또 그때 당시 대출 제가 받아봐서 아는데 6% 대출금리가 네. 7% 네. 이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4%까지도 괜찮을 거야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제 2.5%를 일단은 이제 약간 보고는 있는 거. 그게 뭐 거기 닿으면 시장이 무너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생각하는 이유가 그때와 2007, 8년과 좀 다른 것이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가 2007년, 8년에는 거의 뭐 천조도 안 됐던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대비해서 지금이 빚이 한 2배 정도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2007, 8년에도 우리가 뭐 4%도 5%의 물가 상승률도 견뎠는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현재 우리의 빚을 보면 우리의 가계부채를 보면 글쎄 금리가 만에 하나 뭐 2.5, 3%만 돼도 정말 휘청휘청 될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원자재가 중요한 이유, 또 뭐 금리가 중요한 이유도 결국은 뭐 한 가지겠지만 결국 경기 회복이 될 거다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이게 그에 앞서서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간의 과정을 보면 이건 뭐 지극히 제 생각이지만 유가를 네. 굉장히 눌러놨던 것이 포인트가 아닌가. 네. 저 달러 양이었으면은 실은 유가가 막 요번에는 코로나19 때는 마이너스 유가도 갔고 또 2015년이었나요? 16년이었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때 막 사우디가 자신 막 손해보면서까지도 어마어마한 증산을 해가지고 막 배럴당 20달러까지 막 떨어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유가를 눌러놓으니까 지표상에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이니까 인플레가 안 나오죠. 네. 가장 비중이 큰 유가가 떨어지니까. 그런 차원에서 돈을 계속 더 풀지 않았었나.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진위가 깨어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램프의 요정, 인플레가. 그게 깨어나려면 유가가 깨어나는 그거와 또 일치하는 그 지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뛰어다니라고 이제는 보고는 있는데 램프의 요정이요. 네, 그뭐 보고는 있는데 지금 60달러 선에서 WTI가 또 공방을 펼치고 있네요. 근데 뭐 제 뷰대로 따라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제 상당히 앞으로 유가의 상승폭을 좀 높게 바라보고 있고 일단 첫 번째 분기점이 3월 4일인가요? 네. 이제 오페크 회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때 내용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유가 방향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금리가 올라가고 하는 게 경기 회복에 일단의 신호 아니냐. 네. 근데 이 경기 회복이 되면 주가는 당연히 좋은 일이어야 하는데 왜 시장은 거꾸로 가느냐 하는 아주 이제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은 일단은 경기 회복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모습. 네. 그런 다음에 주도주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시장도 그동안은 코로나19로 인했었던 소위 말하는 뭐 언택트주들이 이끌어왔었다면 이것을 인플레이션 관련주, 뭐 실물 관련주, 어떤 분은 또 이걸 이제 뭐 가치주 이렇게도 뭐 말하기도 네, 하고요. 꿈을 먹고 자랐던 주식에서 포트폴리오 체인지를 큰 손들이 또 해야 되고 있기 때문에 잠깐 멈칫하고 있는 시장이 와락 무너지기보다는 또 조정 후에 다시 한 번에 그동안 못 갔던 종목으로 랠리를 준비하고 있지 않나라고. 갑자기 지난주부터 옛날 뭐 석유화학, 네. 또 뭐 원유기업, 뭐 이런 기업들, 네. 네, 그런 네. 기업들 갑자기 주가가 올랐잖아요. 네. 이게 말하자면 이제 주도주가 바뀐다라는 걸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은데 네. 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 안에는 어떤 전망이 담겨 있는 건가요? 당연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오게 되면 인플레이션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있겠죠. 네. 아주 쉽게 이해의 편을 보면 차화정리죠. 우리나라로 보면은. 네. 하고 이 참 공교롭게도 이렇게 얽혀 있는 것이 지금 바이든 정부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석유 에너지 시대를 끝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신재생 에너지, 대체 에너지를 찾고는 있는데 저는 그러려면 이 원유가 어떻게 되느냐 아주 비싸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 유가가 너무나 비싸가지고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아야 걔를 버리고 다른 뭐 대체제를 뭐 그게 조력이든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이제 그걸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실물 경제는 실은 여기에서는 뭐 원달러 환율 이런 가치보다 역시 코로나 19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겠죠. 그 돈의 가치보다 즉 코로나 19로 인해서 이번에 백신 접종을 하고 우리의 내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수출 이번에 2월도 수출이 굉장히 잘 됐고 잘 된 핵심 중에서는 유로존 EU가 수출 증가율이 굉장히 컸어요. 네. 뭐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40% 이상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19가 이 잡히는 게 실은 우리 실물에는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장이 네, 이제 잘 돌아가기 네, 잘 돌아가려면 이제 네. 그때는 뭐 원달러 이런 거보다 이 코로나19 백신 효과 있어, 뭐 확진자 수 떨어졌어, 유럽의 경제 풀어졌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실물 경제를 파악하는 데는 좀 직관적이고 체감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는 달러의 움직임, 네. 그리고 실물을 대신 볼 수 있는 지표로는 신규 확진자 수, 확진자 수 네, 얼마나 미국과 줄어들는지, 유럽, 네, 네. 백신 얼마나 일본, 잘 맞고 네,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봐야겠네요. 네. 저희 금리를 저희가 깊이 공부해도 사실 이거 써먹을 때가 별로 없어서 네. 공부는 어려운데 참 이거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또 이번처럼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게 또 시장 어디로 가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도 이 말씀해주신 네. 그 몇 가지 이제 지표를 보면서 우리 그 시장의 흐름들 이렇게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